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항만 공구사슬 전망과 구축 전략 발표를 맡은 이연경입니다. 목차는 4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스마트 기술 발전,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효과와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기술 발전에 대한 관한 상황입니다. 가트너가 공구사슬 관리 기술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 트윈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발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I 기술이라는 부분이 좀 더 분석적으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기계나 그리고 장비들의 자동화된 모습이고요. 위쪽은 IoT 센서라든지 AI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디지털화가 되며 전체적으로는 스마트 항만이 구축되어서 전체 물리의 효율성을 가지게 되는 모습이 그려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자유운항 선박인데요.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2016년도에 처음에 이 모습을 보이고 난 뒤에 2018년도에 시범 운항을 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에러가 난 곳을 발견했을 때 방향을 자율적으로 틀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선박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쟁성과 그리고 친환경성 그리고 안정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아까 해운 연계를 봤다면 이제 내륙과 연결되는 도시 물류를 보겠습니다. 하이퍼루프 처음 들어보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철도인데 지하관을 통해서 통과하는 하이퍼루프 운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중에 매달려서 하역하는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많이 보는 풀필먼트 센터, 자율주행 트럭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배송 로봇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모습을 보시겠지만 UPS가 발표한 드론하고 차량이 이제 접목된 것과 계단을 올라가는 로봇. 그다음 보시면 조그맣게 보이시긴 하시는데요. 이게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이제 로봇이라 생각이 되게 소포를 들고 집 앞에 직접 걸어가서 배송하는 로봇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만은 이런 것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항만 공구사슬이 정말 정보가 단절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각각 분류부터 시작해서 생산 분류 이슈부터 시작해서 라스트 마일 물류 이슈까지 저희들이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공구사슬 주체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 단절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대기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우리가 볼 문제는 항만하고 직접 연계돼서 선박하고 연계되는 부분, 아까 보셨던 내륙 운송과 연계된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게 신규 물동량을 늘리는 측면에서 전체 정보 연계,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정보 연계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중심으로 저희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선박하고 항만이 정보 단절로 선박의 컨터미널에 저반 대기가 발생합니다. 항만 앞에 계속 선박들이 서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항만에 들어오려고 하는 외부 트럭들이 계속 줄을 서서 더 대기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마지막 문제는 해상 운송이 아무래도 리드타임이 길다 보니까 품질 유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온수도 민감 화물을 항만에서 처리할 수 없을 걸 판단하여서 물건들이 오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 항만 물동에 늘린 데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그때 우리 수에즈 운하가 전 세계 교역량의 한 12%를 이제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때 에버 기분호라고 2만 TU급 굉장히 큰 선박이 운행을 하다가 이게 수에즈 운하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아래쪽에 보시면 185척이 점점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게 6일간 통행이 이제 굉장히 마비가 된 상태고요. 이걸 빼내기 위해서 14척의 A선들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과연 막을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함부르크항에서는 교통 관리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걸 정보를 관리를 해서 미리 교통 흐름을 관리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손으로 보여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선박의 크기가 이제 다양한 선박을 놓아두고 과연 이 수로를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판단하면서 하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두 번째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LA LB항에 선박 대기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라는 뉴스를 많이 봤는데 과연 이런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작업을 못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봤더니 2019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보면 그 연료 소모량에 따른 색깔들이 조금 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 소모량이 25% 증가했다는 거는
대기 선박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일평균 선박수가 보면 대기 선박수를 봤더니 2달 만에 37%가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을 저희들이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됐는데 자동화 터미널은 디지털화되어 있고 정보를 관리를 하다 보니 트라픽이나 LBCT 같이 자동화 터미널은 선박이 대기해서 우리가 보통 서비스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차당 평균 서비스 시간을 봤더니 증가를 하더라도 조금 증가를 했고 아니면 3.2% 감소를 했는데 자동화가 되지 않고 디지털화가 되지 않은 항만을 봤더니 14.1%로 서비스 시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처럼 계속 선박이 대기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박이 지연하고 있을까, 늦게 도착하고 있을까를 살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밀리지 않고 도착하는 선박은 전체의 23.5%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이제 제일 많이 지연되는 게 하루 정도 지연된 선박 수주를 봤더니 5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신 아래쪽에 뭐 지연 발생, 만약 선박이 하나가 지연이 발생을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만약에 하나가 발생을 한다면 이 나머지 뒤에 있는 모든 선박들이 다 지연이 일어나니까 그 지연 시간들이 다 대기로 일어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185주 서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외부 트럭의 항만 게이트 대기 과연 발생할지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시 도착하는 트럭 수를 봤더니 전체의 34.6%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하루 정도 지연이 일어나고 있는 게 60.3%까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트럭이 늦게 도착해서 무슨 항만에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아래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A라는 컨테이너를 우리가 빼겠다고 생각을 해서 트럭이 도착하기 전에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작업을 여기다 미리 꺼내놨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B 트럭이 들어왔어요. B를 가져갈 트럭이 들어오게 되면 A 트럭은 A를 먼저 해놨는데 할 수 없이 B 작업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작업을 해야 B라는 컨테이너를 바깥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작업하는 그 크레인 앞에서 트럭이 대기할 수밖에 없고 게이트 앞에서 트럭이 대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항만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왜 이제 그 항만에서는 이런 신선화물, 냉장화물이 많이 운송이 되지 못할까요? 저희들 태국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대부분 다 품질 유지가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항공은 리드타임이 짧은 대신에 그 해상 운송은 리드타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려성이 좀 있고요. 아래쪽에 나타난 것처럼 RKN하고 20피트 리퍼컨을 보면 물량이 다릅니다. 해상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한 컨테이너 채우기 위해서 10배 정도 되는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해상 운송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해상 운송 비중이 항공 운송에 비해서 한 15% 수준, 아무리 증가해도 그 항만으로 운송되는 그런 양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실증을 하면서 직접 달아봤습니다. IoT 센서를 달아보고 온습도 관리가 잘 되나 추적을 해봤는데 냉장 창고에서 실제 온도 관리가 미흡해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선박 운송하면서 실제 음영 지역이 있어서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통관 검역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이제 계속 지연이 발생하면서 우리한테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문제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항만 공급사에서 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하는 효과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돌려봤습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에서 열심히 이제 시간을 가지고 돌려봤더니 만약에 선박이 들어오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알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총 대기 선박 수는 26.8% 정도 줄게 되고요. 극단적으로 선박이 출발하는 지연 시간이 7시간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가 공유되었다면 7시간 더 빨리 떠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볼 수 있었고 이런 실험을 통해서 선박이 이제 항만 앞에서 대기하는 걸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어떻게 하면 정보 연결을 하면 되나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도 실험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외부 트럭, 그러니까 게이트로 들어오는 외부 트럭이 들어올 때 어떤 대기가 발생할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를 열심히 돌려봤더니 첫 번째 대기 차량 대수도 44.4%가
줄고요. 그리고 피크 시간, 그러니까 2시에서 6시에 피크 시간에 대기 발생 총 트럭 수를 봤더니 70.4%나 줄었습니다. 그 말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외부 트럭이 항만에 못 들어오고 서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보통 이제 항만 주변에 있는 도로 교통 정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잡는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항만이 운영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까 그러면 정보 추적 관리를 하면 과연 취급 품목이 확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일단 그 태국을 케이스로 했는데 태국이 원하는 품목이 뭘까를 먼저 탐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출하 시기를 맞춰봤더니 포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포도인 샤인머스켓을 기반으로 저희들 실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해상 운송에 얘가 정말 잘 견딜 수 있는 온습도 조건이 뭘까, 어떻게 적재하면 가장 최적일까를 사전에 실험동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진동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안전한지, 그리고 이제 뭐 진동이나 충격이나 온습도는 어느 정도로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해상 운송이 괜찮은가를 저희들 실험을 통해서 먼저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간 것은 저희들이 생산지 경북 김천에서 출발을 해서 방콕 LP까지 시간을 총 이제 한참 걸렸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런 시간 동안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런 것을 직접 이제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IoT 센서를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IoT 센서나 그리고 데이터 로그를 저희들이 설치를 샤인머스켓 그 포장할 때 같이 넣어서 포장을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 로고로 계속 어떤 식으로 온습도 변화가 생기고 있고 그리고 각각 어떤 루트로 해상 운송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항만이 언제 도착했고를 다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현장에서, 그러니까 태국 현지에서 항공으로 운송된 게 아니고 해상으로 처음으로 운송된 이 샤인머스켓이 과연 판매가 될 것인가? 그렇다면 항만으로 운송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샤인머스켓 5일간 동안 한 50% 분량을 팔아봤습니다. 가격도 7만 원 그대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완판했습니다. 그 말은 품질상의 온도 추적을 하거나 잘 관리를 하면 충분히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해상 운송의 품질, 가장 품질이 우려돼라고 했는데 실제로 품질 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당도계로 측정했던 브릭스 평균도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따져보면 이런 신뢰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는 것을 저희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방향인데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해야만 우리가 이제 아까 항만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량도 더 확보할까라는 개념적인 방향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런 이제 디지털 포트 서플라이 체인 트윈 분이 왜 가능해졌을까? 기술 발전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이라는 것도 가만히 서 있지 않고요. 설명 가능한 AI. 우리가 지금 사람은 이걸 판다라고 알지만 이거를 지금 AI는 지금 긴팔 원숭이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만 다음에 제대로 AI 분석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5년 내지 10년 안에 이걸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가트너가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라 그래서 우리가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 이때 어떻게 AI 분석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다양한 방법, 증대를 시킨다거나 뭐 하풍을 바꾼다거나 색채를 입힌다거나 방법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해 봅니다. 그럼으로써 AI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물량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스마트 콘솔 센터 플랫폼을 구성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문을 이제 수입업자 싱가포르에서 만약에 이거 사고 싶어요. 한국에 있는 샤인머스켓을 사고 싶어요 하면 농가에 주문을 직접 넣게 되면 우리가 주문을 받고요. 그럼 서플라이어 바이어를 서로 매칭시키는 AI를 기반으로 매칭을 시켜놓고 우리가 센서를 기반으로 잘 추적해서 품질 보장.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품질이 보장될 거야. 그리고 한 컨테이너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전체 서플라이 체인 자체에서 이것을 추적 관리해 줌으로써 나중에는 무역 관련 행정 통합 서비스까지 제공해 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상으로도 이런 물량이 많이 갈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전체 컨 물동량은 많습니다. 거기에 부산의 리퍼컨, 그러니까 냉장이나 냉동이 되는 건 겨우 6.5%입니다.
그러면 물량을 가만히 있는다고 유치가 되진 않겠죠. 사람들이 품질도 유지될 수 있구나, 항만으로 가도 문제가 없구나,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이런 콘솔센터 플랫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량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패킹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 보면 오른쪽처럼 물량이 가체류만 보더라도 확대가 될 거고요.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도 증가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면 정보 관리를 잘 함으로써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 이제 구축 이미지를 만들어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 센서를 깔고 여러 기술을 가지고 이제 생산업체부터 운송업체, 물류창고, 공급사지 계획까지 철저하게 한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지속 가능한 물류 최적화가 될 뿐 아니라, 그리고 연계 수송이 잘 이루어져서 정시 배송이 된다거나 고객 서비스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민간 화물 같은 부가지 품목들이 항만에 유치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연결을 하고 하나를 통합을 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잘 설계해서 우리가 운영한다면 이룰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앞에서 이제 저희들 잠깐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미리 예견적 유지 보수, 아까 앞쪽에서는 막 트럭이 막 고장 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예견적 유지 보수를 해서 뭐 트럭이 이제 정시 도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신규 화물인 그런 이때 민감 화물 같은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고객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키고 항만의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면서, 그러니까 대기를 가장 없앤 선박 대기도 없애고 트럭 대기도 없애고 그리고 항만 물동량도 유치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항만 그 공급사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디지털화를 하고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이런 기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그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